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 이 기자, 이 뭔 얘기입니까? 이건 또. 인천시 소속 이 간부급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뇌물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 그리고 옹진군청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섬 지역에 있는 어민뿐만 아니라 수협 직원과 이제 부하,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 20여 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꽃게, 홍어, 전복 등 수산물을 받아 챙겼는데 무려 3천만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뇌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그 어떤 식으로 또 이런 요구를 이렇게 뻔뻔하게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땡땡이 좋다더라, 땡땡 정말 좋은데 할 방법이 없네,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은연중에 요즘 이런 꽃게가 식으로. 아주 살이 올랐더라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제철 어떤 수산물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말로 표현할 방법이 은연중에 없네, 이렇게 이러면서. 말하고 다니면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예산 배정이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자니까 일종의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떤 수산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받은 수산물을 집에 가서 먹었느냐, 아니면 이걸 시쳇말로 깡을 했느냐. 이게 아까 깡도 했는데 이게 현물로 받으면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골 이제 음식점에게다 주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단 그 음식점에서 회식 같은 걸 한 다음에 그 돈 대신 어제 양앵커 표현처럼 퉁친 거죠. 돈을 안 주고 이제 이 뇌물로 받은 그 수산물로 이제 퉁을 쳐가지고 비용을 대신 처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유형의 예전에 조선 시대에는 뭐 이런 면 이런 걸로 막 그 세금을 대신 현물로 이렇게 땡긴 건데 말이죠. 그렇죠. 뇌물이라는 게 금전 그리고 기타 일체의 유형력, 금전 같은 그런 거 재산이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건도 가능하지만 유형적, 무형적 이익도 사실은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승급을 시킬 수 있다든지 합격을 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유형적, 무형적도 다 포함되는데 현물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거는 뭐 괜찮은 뇌물이죠, 어찌 보면. 예. 네. 아니, 만약 저는 이걸 딱 만약에 이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이 지금 뭐 전복, 뭐 홍어, 뭐 꽃게 이거 만약에 새우를 받았다. 새우를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자, 특이한 게 말이죠. 그런데 이 뇌물만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산물을 주문한 뒤에 돈을 대신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승진한 직원한테 이제 100만 원짜리 수산물 비용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이제 혜택을 이제 주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 직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어선이 단속되면 자기한테 이제 혜택을 어떻게 뇌물을 준 곳이니까 처벌받지 않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승희 의원님, 일단 이 사람 참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해경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수산과 관계되는 저희들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뭐 부정수급, 그다음에 뭐 서민안전저해행위, 그다음에 각종 갑질을 가장 중대한 5대 범죄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길래 도대체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징계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로 건절되어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변호사님 약간 그 과연 이 사람의 어떤 혼자만의 뭐 이런 것일까라는 좀 의문도 들고 말이죠.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범죄로 봤을 때는 뇌물을 받았는데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뇌물수수죄가 되고 또 갑질 행동을 좀 했었어요. 뇌물 뭐 받아온다든지 심부름시켰던 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줬던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을 준 공무원,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23명도 뇌물 공유 혐의가 되는데 아마 더 조사하다 보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또 뇌물 전달 사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으로는 입건이 된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되고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부정청탁방지법이죠. 김영란법. 그게 될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뇌물죄 등으로 입건이 되고 뭐 재판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 요즘 꽃게가 아주 뭐 그냥 살이 잘 올랐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면 그건 진짜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좀 그런 뭐 예, 묻고 싶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좀 갖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은연중에 요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뇌물 요구죄. 이게 뭐 판례나 정확치 않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했을 때도 범죄 성립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뇌물 미리 요구했을 때. 뭐 근데 요거는 요구하고 바로 받았으니까 뭐 뇌물 받은 게 수수죄가 성립하는 거고 일단은 되게 그 위압감이나 아니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